이게 꼭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원장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면 돼요. 권할 수 있는 수술이란 얘기야. 그럼 원장님 아들 낳으시면 시키실 건가요? 아들을 낳으면 할 거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포경수술을 얼마나 하는지를 이렇게 조사한 그 논문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경수술을 많이 하는 축에 속하고 미국도 생각보다 많이 해요. 반면에 유럽이랑 중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문화적인 또 뭐 인종적인,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많이 뭐 위생 개념이 있고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밝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수술 자체가 논란거리도 많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이런 수술인 거죠. 원장님 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제 비자발적으로 했어요, 사실. 이제 포경수술이 약간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다들 하는 의식 같은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시켜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시킴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7살 때인가? 어느 날 정신 차리니까 그 포경수술을 하고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차라리 어릴 때 해야 아픔도 모르잖아요. 기억도 없고 어차피. 아예 그럴 거면 그냥 어릴 때 빨리 시켜버리자. 이런 경우가 많았죠, 옛날에는. 이게 꼭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원장님? 굳이 얘기하자면 꼭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긴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 하면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어차피 남들 다 하는 거 너도 해야 된다. 포경수술의 장점이랑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장점이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뭐 여러 이제 연구를 통해서 봤듯이 각종 감염에서 예방할 수 있다. 사실 그 포경수술의 단점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냥 아픈 거죠, 뭐. 단점은 별로 없고 장점은 많은 거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면 돼요. 권할 수 있는 수술이란 얘기야. 그럼 원장님 아들 낳으시면 시키실 건가요? 아들을 낳으면 할 거냐?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 본인이 좀 인지할 수 있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게 좋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아들이 어릴 때 너무 막 자기도 모르게 시키지 말고 한 사춘기쯤 됐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지금은 이게 포경 수술이 된 상태인데 이게 피부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게 포경 그 상태거든요. 포경 수술을 안 하더라도 껍질이 잘 까져야 돼요. 언제든지 벗길 수 있게. 이게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귀두가 다 잘 안 드러날 정도로 이게 피부가 한마디로 꽉 덮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성인이 돼도. 그런 분들은 좀 해줘야 돼요. 위생상. 위생상 그런 염증 같은 거, 감염 이런 게 잘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피부를 평상시엔 덮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까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잘 까지는 분들은 포경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서 잘 하긴 하시는데 잘 안 까지고 꽉 끼는 거, 작은 반지 끼면은 꽉 끼고 막 여기 막 피부 썩고 막 이러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까졌을 때 해가지고 막 부어오르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귀두가요? 귀두가.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귀두가 막 썩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염증이나 감염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맨날 빨개지고 찌꺼기 같은 거 끼고. 뭔지 아시죠? 네. 우리 그거를 사실 그 족밥이라고 하죠. 그게 족밥이라는 거예요? 족밥이 이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귀두지라 그래요. 우리 귀지처럼 막 끼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빨개지고 맨날 붓고. 그런 분들은 꼭 해줘야 돼요. 이 일반적으로 포경수술을 요즘 몇 살 때 많이 해요? 저희 때는 초등학생 되기 전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몇 살 때 하냐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10살 때 많이 한다, 혹은 20살 때 많이 한다, 그러면 그때 하려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10살 때 하건 5살 때 하건 뭐 20살에 하건 50살에 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그냥 유행 따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10살 때 많이 하니까 엄마들이 이제 보통 10살 때 많이 시켜야지. 그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원장님 아들이 나오면 원장님 몇 살 때 시키고 싶으세요? 사춘기 정도, 한 중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염증이 생긴다든지 잘 안 까진다, 사춘기가 됐는데도, 그런 경우에는 하라고 하겠죠. 근데 봤는데 괜찮아,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죠.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고. 원장님 만약에 아들이 한대요. 원장님 직접 해주실 건가요? 저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VIP 신드롬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람 있죠. 가족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막 떨리겠죠. 큰 수술일수록 그런 게 많은데, 사실 포경수술 같은 거는 굉장히 작은 수술이라. 그리고 일단 부끄러워요. 아들도 부끄럽고 아빠도 부끄러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제 친구한테 하게 되면 시킬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포경수술 제일 최연소 몇 살까지 해보셨어요? 6살인가? 보통 어린 나이에 안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프다 이거죠. 마취도 아프고 하고 나서도 아프고 막 엄청 울어요. 5살, 6살 때 하면은. 저 5살인가 6살 때 했거든요. 저도 저 똥 싸면서 막 오줌 싸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때는 그냥 뭐만 해도 막 아프단 말이에요. 이제 주사 바늘 이런 거에 대한 막 공포심도 크고 그 나이 때는 그리고 전신 마취를 그냥 해버려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벌써 안경까지 썼어. 막 약간 애늙은이처럼 되게 점잖은 거예요. 6살이. 아빠도 얘는 웬만한 고통은 참는다. 보통 애들이 이렇게 만져보고 뭐 이러면 다 울거든요. 근데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있겠냐. 이거 좀 아프다 사실. 괜찮대요. 본인도 괜찮다고 그러고 아빠도 괜찮을 거래. 그래서 실제로 걔는 진짜 수술할 때 하나도 안 우는 거예요. 그 수술할 때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좀 아파요. 그 나이 때는. 그래서 소독할 때 이럴 때 되게 아파했죠. 제일 나이 많은 환자도 몇 살이었어요? 한 70대 네? 정도? 70대 네. 포경을 한다고요? 60대, 70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쉽게 말해서 뭐 땀 차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땀 차고 여름에 계속 아까 말한 찌꺼기 같은 것도 끼고 막 빨개지고 염증 나고 그게 자꾸 되는 분들은 포경 수술이 이제 어떤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분들도 아파하세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별로 그렇게 통증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만족도가 되게 높죠. 아프지도 않고 하고 나서는 그런 위생적인 문제, 감염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니까. 그럼 원장님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포경 수술하고 나면 종이컵 씌워주잖아요. 요즘 뭐 씌워줘요? 요즘엔 그냥 종이컵 그런 거 안 하고 붕대만 감아줘요. 붕대가 다 고정해주는 역할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 아파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종이컵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아프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눈가림용이고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아플 사람은 아프고 안 아플 사람은 안 아파요. 그냥 붕대만 감아주면 된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조루가 생긴다든지 발기가 안 된다든지 뭐 성감대가 떨어진다든지 포경하면 성감대 떨어진다는 말이 되게 많던데 그거 진짜예요? 결론적으로는 별로 확인된 바 없다. 근데 그런 말을 왜 도는 거야? 그 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100명이 하면 몇 명은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마침 조루가 생겼는데 이게 포경 수술을 한 사람이야. 그 포경 때문에 한 건지 원래 그 사람이 조루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원인과 결과를 그 포경으로 갖다 붙이는 건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밝혀진 바가 없고 갖다 붙인 거가 대부분이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포경을 하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기가 이렇게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쫙 덮고 있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길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까고 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 이제 줄었다. 그래서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발기하는 거랑은 이 길이랑은 사실 차이가 없죠. 그냥 피부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그냥 날아가서 그래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길어 보이는 분들은 네. 보통 이런 경우에요. 약간 피부가 이렇게 덮고 있어가지고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뭉툭해 보여요. 이게 까고 나니까 봉이랑 이게 이렇게 얄쌍하게 보이는 거죠. 슬림하면 좀 길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보기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그 체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증이 또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